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늦더위가 꺾이며 낮 기온 25도 안팎의 선선한 기분 좋은 가을 날씨 이어지는데요. 우리 증시날씨도 어제 흐린 날씨를 걷어내고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며 화창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점과 또 전날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로봇주의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로봇 규제 완화와 또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기대 속에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오늘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연다는 소식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4분기 미국 메타플랜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그룹사의 로봇 전략과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발표가 주목됩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 오늘 로보스타와 로보티즈가 두드러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화장품과 또 엔터 관련주도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MZ세대 사이에서는 이른바 서울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병은 서울을 방문한 뒤 한국을 그리워하며 다시 찾고 싶어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K-뷰티와 또 K-엔터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양자컴 관련주에 쨍쨍한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다시 한번 양자컴퓨터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디웨이브 컴텀은 아시아 전역의 관심 확산에 맞춰 오는 17일부터 도쿄에서 양자컴퓨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고요. 또 아이언큐도 미국 에너지부와 MOU를 맺고 우주 분야에서 양자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에서는 한국첨단 소재와 아이윈 플러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오늘 조선주 다소 흐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큰 섹터인데요. 다만 업황 자체로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전 세계 선박 수주는 전년 대비 14% 줄었지만 한국 조선사 점유율은 15%에서 22% 가까이로 오르며 선전했는데요. 반대로 중국은 70%대에서 50%대로 내려앉으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최대 4조 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면서 그 수주전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화학 섹터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은 한학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업황 반등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설비 조정이 한국과 중국까지 확산되며 오늘 공급 과잉 완화가 기대되고요. 또 내년부터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또 롯데정밀화학을 최선 호주로 제시하며 구조조정 수혜와 사업 반등에 따른 주가 정상화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LG전자인데요.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전 사업부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중국발 저가 공세와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인력 효율화에 나선 점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LG전자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공급망에 합류했다는 설이 SNS를 통해 확산된 점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오늘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이 3분기 영업이익이 142% 증가할 것을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정기 보수 비용이 사라지고 또 ECH 강세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계속해서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메신저 중심의 카카오톡을 소셜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대대적인 앱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앱 개편을 앞두고 오늘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1월 챗GPT 온보딩과 또 자체 AI 에이전트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기대감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주 에브리봇입니다. 오늘 실적 반등 기대감 속에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AI 자율주행 모듈 공급이 늘고 또 청소 로봇 판매량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9월 1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첫 인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단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4.0경부터 4.25%로 낮아져 한국과 격차는 175bp로 줄었다. 연준은 올해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위원들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19명 중 9명은 2차례 인하를, 7명은 동결을 전망했다. 점도표는 연말 금리를 3.6%로 제시해 시장은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파월 의장은 회의별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며 연속 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보다 고용 위험에 무게를 둔 보험성 인하로 평가된다. 17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금리 인해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일부 실망 매물이 출혈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간밤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숨돌리기가 나왔던 국내 증시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3,45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수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반도체와 로봇주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어제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 테마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적인 변화도 눈에 띕니다. 그간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어졌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4거래일 만에 코스닥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유동성 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후장 전략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스몰컷에 나선 연준입니다.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 2번 더 금리 인하 남았다라는 점에서 시장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조금 눈치를 좀 봤었던 것 같고 우리가 그저께 한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이제 FOMC를 앞두고 소폭 관망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연준의 행보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역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지수를 이끄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을 받으니까 단기간에 일단은 조정이 단기간에 증시 랠리가 끝난 거 아니야? 12일 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으니까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팔 때는 좀 빠지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다 물밑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시장을 두려워해야 할 만한 요소는 현재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를 이제 뚫어줬습니다. 8만 전자를 뚫어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상태고 SK하이닉스도 이제 35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들 어제 조금 밀렸을 때 좀 포지션이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매도는 아니다라고 어제 말씀 좀 드렸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오롯이 수익률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앵커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많은 종목들이 또 업종 내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조방 원전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성 종목들, 개별성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같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증시는 여전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많이 올랐다. 좀 비관론, 조정론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증시의 예탁 자금도 풍부한 상태고 또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수 5천을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증시를 조금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경계감 이렇게 볼 필요는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여전히 상방 열려 있다. 조정론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주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또 어떤 업종 체크해 봐야 될지 저희 데일리 아스닥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데일리 아스닥 첫 번째 테마는요. 전력기기입니다. AI 모멘텀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전력기기 섹터죠. 이 전력 인프라 기존에는 변압기 위주의 수주에서 차단기까지 수주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차단기 수요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단기 시장이 2032년까지 지금의 2배로 확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전력기기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중국 소비입니다. 중국 소비 테마 연 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카지노주들이 상승을 이어갔고요. 오늘 화장품주들도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 등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테마 확인해 보시죠. 로봇입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강한 시세 내뿜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 찾기에 나서면서 영향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LG전자가 이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LG 관련 로봇주들의 상승 탄력이 강한데요. 로봇주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확인되는데요. 어제 조방 원전 중에 방과 전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방산도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전력기기도 견조한 모습입니다. 전력기기 관련해서 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일단 오늘은 조선이 좀 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원전도 좀 쉬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도 조금 쉬어가고 있죠. 어제 강했던 우리가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역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은 당일날 이제 이렇게 이슈몰이를 했고 어제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점이 방산주들로 오는 조정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50지 신고가를 가면서 시장의 관심을 이제 좀 모으고 있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섹터죠. 조, 방, 원, 전 중에 전력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소수 종목들이 자꾸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격 매수라든지 아니면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태고 수주 잔고도 넉넉히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익 증가 추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미국의 고등기 훈련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입찰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 수주잔고가 있어요. 수주잔고는 우리가 팩트죠. 이러한 팩트와 이 수주잔고에 따라서 물건을 납품하고 이익이 대거 늘어난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과 팩트, 배가 고픈데 뭘 먹을까? 그건 먹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라면이라도 먹어서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거죠. 그 시장은 역시 배가 부른 종목들, 이익이 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추세 추종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하이닉스 매도하신 분들 오늘 조금 속이 쓰리셨을 분들도 있어요. 한 네. 6%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물론 뭐 충분히 수익을 뭐 한 30% 정도 저랑 같이 이제 매매를 하셨으면 보셨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6% 올라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인지상정상 또 배가 아프죠. 근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소 조정을 보일 것 같지만 조정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결국 그 매매에 있어서의 실력을 이끌어가는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방 원전 중에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 계속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익이 증가 추세다라는 점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성중공업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효성중공업이 그저께 외국 매도가 좀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월 12일 이후부터 15일부터 이번 주 내내 주가 조정이 좀 받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제 고점으로 거의 144만 9천 원에 갔다가 지금 140 현재 지금
그 현재는 139만 3천 원이니까 140만 원 좀 하회한 상태죠. 약간의 한 2, 3%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12,000주를 판 걸로 제외한다라면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12,000주를 팔았다라는 것은 많은 수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략 한 140만 원 구간 내에서 횡보를 나타내고 있다라면 이것은 이제 52주 신고가를 뚫어내겠다라는 관성의 법칙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 잔고가 10조가 넘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 그 웬만한 기업이 수주가 10조가 넘는 기업이 별로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 10조가 넘는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그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고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그러니까 140만 원대를 강하게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라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저는 아직까지 매도 사인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듭 지금 효성중공업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인데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60만 원 부근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현대일렉과 관련해서는 50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던 종목이고 목표가를 60만 원 제시해 드렸었는데 어느덧 그 숫자까지 또 왔어요. 네. 근데 온 상황이지만 그 지금 뭐 60만 원 돌파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역시 여기서 잠깐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기간 조정을 겪은 이후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제가 60만 원 제시해드린 건 개장 방송 때 제시해드렸던 숫자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 여전히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현대일렉의 강점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S일렉인데요. LS일렉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몇몇 다른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 왔었습니다만 LS일렉 같은 경우도 현재 5거래일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론 수주 잔고가 조금 낮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낮습니다만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두 종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LS일렉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유효하다. 단 펀드멘탈로 가려면 HD 현대일렉을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면 LS일렉을 봐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체크해봤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140만 원 돌파하면 이 한 차례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모아가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밖에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살펴봤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 살펴보실 거면 HD현대일렉트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카지노주들 강하고요. 또 화장품 섹터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 좀 받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소비 섹터를 보면 관세 영향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 소비주들을 놓고 보면 충분히 관세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야를 미국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돌리면 관세랑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좋으신 질문이고요. 적절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왼쪽 뺨을 볼 때랑 오른쪽 뺨을 볼 때랑 사람 얼굴이 조금 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아침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오는 걸로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에이펙 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도 에이펙 경주 회담 오는 네.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제 오면 뭐 실질적으로 미중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틱톡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에 있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오늘 또 아침에 알려졌죠. 그것이 과연 중국에서 이번에 에이펙 이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경주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10월이면 또 중국 국경절이죠. 국경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긴 연휴 동안 중국 분들의 방한이 이루어지겠고 또 우리의 이제 단체 무비자가 이제 9월 말부터 시행이 되니까 방한객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네. 반도체만 좀 집중되었었고 조방 원전이 집중되는 상태에서 우리의 그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쉬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어제부터 좀 탄력이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 매매 전략을 짜신다라면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해서 체크해봤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좀 살펴봐야 될까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좀 쉬고 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쉬어가는 구간인데 저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라든지 다양한 국내의 카지노에 대한 수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뭐 쳐다만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파라다이스를 매수하는 것도 오늘 매도 효과보다 매수 효과가 훨씬 더 탄탄하게 쌓여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 오늘 코스맥스가 굉장히 좀 강하죠. 3.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좀 추천을 좀 드린 상태인데 지금은 횡보구간을 다 뚫어놓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콜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경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코스맥스에 집중해서 우리가 ODM 업체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새롭게 추천한 종목 호텔신라를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차트가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권의 시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장대 양봉을 솟은 이후에 오늘 조정이다라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호텔신라가 이제 호텔업에 대한 본업보다는 우리가 이제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호텔신라는 추세 추종 전략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테마 같이 체크해봤고요. 관련주로는 파라다이스, 코스맥스, 호텔신라 체크해봤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오늘 좀 쉬어가는데 오늘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전략 챙겨주셨다라는 점 체크해보시죠. 저희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성장 주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4.5일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영향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로봇주들은 좀 기대감이 좀 한껏 부풀은 것 같아요. 원래 시작은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이제 로봇주들이 시작을 했었고 그거라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며칠 쉬었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나온 것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앞서 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G전자가 이제 테슬라향 로봇에 들어간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현대차가 미국에 있어서 로봇과 관련된 또 이제 이 IR을 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는 정부의 4.5일제 시행 여기에 이제 또 로봇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이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지금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여기저기 나온 것 같아요. 로봇이 왜 올라가? 4.5일제도 맞는 것 같고 노란봉투법도 맞는 것 같고 LG전자 때문인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현대차 때문에도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 있어서 매매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따라가? 근데 그리고 조방 원전 너무 올랐어라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로봇주들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시세 내기는 이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많은 로봇주들이 업종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섹터 업종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가 딱 바로 그런 경우에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가는데 다른 방사주들이 안 따라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섹터는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순응 전략을 펼치시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 나오면서 로봇주들 시세 분출을 해내고 있고요.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삼성과의 연계성, 오늘은 뭐 LG 쪽의 이제 부분들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LG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이고요. 로봇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삼성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놓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단지 이제 개인들 수급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견조해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주게 되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LG향 쪽으로 좀 들어오는데 저는 의외로 LG향 쪽, LG 쪽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좀 무거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쪽으로 오히려 그리고 좀 묵직한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4.5일째로 가면 산업용 로봇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견조한.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죠. 하지만 산업용 로봇은 지금 침투율, 그러니까 공장에 얼만큼 로봇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침투율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좋아요. 유일 로보틱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익이 조금 잘 안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익이 잘 잡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 대표 주자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이제 시메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어기, 계측기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부품주의 대장은 역시 시메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도 한 2.2%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어기가 가장 그 부품사 중에서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메스를 우리가 그 부품주 중에 대장주로 놓고 공략하는 것도 좋다. 어찌됐든 로봇주들은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계열, 그다음에 산업용, 부품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들 좀 짚어봤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또 부품단에서는 시멘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일리아 스택 통해서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시장의 의견을 더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장관님, 세율이 몇 %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 세율이 25%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너무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었 점을 저희들은 이제 고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하고 어떤 세율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논의 단계에서 또 더 많이 또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약간 덜컹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런 것처럼 이게 중간에 덜컹하면 또 이게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짜집기를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안이 3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38.5%. 이 과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라는 걸 감안하면 양도할 때보다 배당받을 때 10%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보다 이게 높아버리면 사내 유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그쪽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사주 소각 요것과 관련해서도 기업 측에서는 경영권 방어 이것을 얘기하면서 난색을 표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 어렵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또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가져와 주신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 파월 연내 추가 금리 인하 2회 시사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간밤에 연준이 스몰컷에 나섰고요. 빅컷에 대해서는 좀 일축하는 모습들 보여줬지만 그래도 올해 이 두 번의 금리 인하 더 남아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요거는 하루 이틀 좀 우리가 좀 미국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FOMC 회의 결과는 비둘기파적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한 1대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약간 매파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았느냐. 네. 이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9개월 만에 이제 다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4.0에서 4.25 기준금리가 이제 낮춰진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물가 상승은 관세를 포함해서 일시적이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용이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고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지난 6월달 회의에서 할 때와 크게 맥락은 바뀐 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거냐 뭐 이러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다. 정치적 외압은 배제하고 통계와 지표로서 금리 결정을 앞으로도 해나갈 거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러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등락이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매파적인 견해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올해 한 두세 차례 그리고 내년에도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9월부터 내년까지 총 최소 5회에서 6회를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점도표상으로 딱 뚜껑 여니까 실질적으로는 1회에 불과할 정도로 금리 인하의 어떤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매파적인 그러한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파월 의장이 분명하게 또 코멘트를 했죠. 이번에 금리 인하는 고용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악화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피벗을 본격화하는 인하 사이클로 재개하기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금리 인하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변경하는 거가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Q2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현재 양적 완화, 지금은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QT를 하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시중은행들이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네. 굳이 뭐 이렇게 양적 긴축까지 풀 만큼의 그러한 일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요. 과거 1980년 이후부터 S&P 500을 기준으로 어떠한 급격한 이벤트성 이런 내용들을 제외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적으면 11%, 많으면 15%까지의 이러한 1년 그 이후에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고금리 하에서 위축되었던 뭐 건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라든가 또는 일부 부품 관련한 이런 어떠한 쪽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장중에 흔들렸다가 다시 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호를 해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지금 뭐 달러 인덱스 96도 깨고 내려갔죠. 달러와의 약세라든가 유가도 뭐 60불 중반만 넘어가면 바로 두들겨 맞는 뭐 그렇다고 50불대 이하로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유가의 하향 안정화라든가 그리고 또 금리의 이러한 그 하향 기조 이러한 신삼저 효과를 우리 시장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오늘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개장 초반에도 뭐 현선물 모두 동시 순매도를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다시 사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 순매수로 반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결국 시장의 또 산업의 사이클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금리 인하가 수혜가 되는 이러한 섹터나 종목들 중심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큰 이벤트 하나가 잘 넘어갔다. 이제 내일 밤에 미국에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으니까 오늘 내일 이러한 고비들만 잘 넘어간다라면 우리 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시장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상방을 향하는 그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상승 대 하락, 섹터 선별 대응하자.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사실 조정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좀 팔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8만 원 돌파라던가 35만 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흐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제 조선이나 원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또 섹터별로 좀 접근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9월 들어와서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로서 상당히 이 지수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런 IT 소부장 쪽들의 상승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제가 3,2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뭐 우리가 3,500, 뭐 4,000 얘기 나올 때도 또 가장 핵심적인 축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차군단이다. 네.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된다. 또 자동차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반도체는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자동차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금리 인하 기조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유동성, 뭐 외국인 또는 우리 국내 기관들의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포지션도 변화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거나 부담스러웠던 이런 어떤 성장 섹터라든가 고금리 하에서 좀 부담스러웠던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이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큰 축은 이런 AI 성장에 따라서 뭐 HBM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 레거시 제품들의 그러한 시너지 효과까지 같이 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 큰 축들 이것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소위 말하는 3분기 영업이익들 추정치들이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도 뭐 9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9조 원 이상 10조 원도 바라보고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는 뭐 10조 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산업의 성장이 다시 한번 또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으니까 이들 쪽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죠. 오늘 뭐 타임지와의 그러한 회견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에서 요구한 거대로 3,500불을 사인을 했다라면은 이건 내가 오히려 탄핵감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미 간의 마지막 그 관세 협상 서명하기 전까지의 이런 진통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들과 관련된 섹터들의 가격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 섹터가 유지되고 있는 쪽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와 그리고 사실 고금리 하에서 투자라든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로봇 관련주들이 의미 있는 것은 화요일 날 제가 일정하게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일부 이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들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하루 조정 보이고 오늘 곧바로 이렇게 바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상승 섹터로서의 역할을 주도주로서 주도 섹터로서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들 쪽은 흔들릴 때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또 일정하게는 뭐 이익 실현과 비중을 유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금까지도 뭔가 바닥권에서는 반등은 주었지만 여전히 하락 구간에 놓여져 있는 쪽이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쪽들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들 쪽은 추가적인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모멘텀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고 상승 섹터라든가 또 횡보 조정하고 있는 쪽으로 교체에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횡보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조선방산 원전 물론 이들 쪽 중에서도 치고 나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섹터 전체가 지지와 저항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급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적절하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어떤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고 그리고 나는 그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부에 진입돼 있을 때 조금씩 물량을 또 모아나가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 결국 이렇게 상승과 하락 또는 횡보하는 이런 섹터들을 구분하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다른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섹터의 추세를 잘 분류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승하는 이 주도 섹터들 여전히 관심권에 두면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좀 유효하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도체부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나씩 우리가 잘 봤으니까 네. 또 대표적인 소부장 쪽에서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테크잉이죠. 바로 HBM과 관련된 테스트,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테크인 같은 경우도요. 지난 사실 9월 15일 날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까지 실려주면서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등 이후에 딱 이틀 그리고 5일 선과 이격 조정 보이면서 오늘 다시 또 거래가 실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세의 탄력성이라든가 우상향의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격 좁히는 과정에서의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 LG전자의 2대 주주로서의 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로보티즈가 한 2주 이상 숨고르게 해주고 또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냅니다. 다른 로봇주들의 상승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장주들의 섹터에서의 역할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 횡보 조정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지금 이 흐름들만 놓고 보신다면 48만 원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52만 원 라인에서 지금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리를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좀처럼 저점은 깨지 않지만 반등 시도가 쉽지 않은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 아직은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구간 3,452포인트 지나가고는 있는데 3,457포인트 터치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어서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업종 그리고 오늘 체리픽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과 IT 소부장 쪽들 여전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1차 나왔다가 숨고르게 해주고 있는 시메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메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죠. 6.5% 지분. 그리고 작년에 바로 쿠팡에서 투자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AI 물류센터 확대를 위해서 내년까지 무려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물류 제조 분야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쪽에 특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쿠팡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CBS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저점을 확인해 주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27,000원대에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죠. 그래서 26,000원부터 27,000원 사이를 여러분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6,000원에서 2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신 시메스 관심 있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